1m 60인 키에 1m 높이에서 상체를 숙였을 경우 창문 밖으로 쏠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를 좀 다뤄보기 위해서 좀 짧게 사건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연일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밝혀진 것이 좀 많지 않은 만큼 다들 또 궁금하고 화나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좀 사건을 정리하고 교수님의 프로파일링을 좀 곁들여서 오늘 좀 사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학교에서 1학년 재학 중이던 A양이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사 중에 있으나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먼저 살펴보자면은 하루 전날이죠. 7월 14일 오후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계절학기 시험이 끝났고 밤 늦게 일행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15일로 넘어간 새벽 1시 30분경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 A양을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학교에 동행을 합니다. CCTV에 김씨가 A씨를 부축해서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그리고 1시간 후인 2시 30분경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가 더 지난 새벽 3시 49분 행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견이 됩니다. 당시 옷은 벗겨져 있었고 머리 주변에 다량의 혈흔이 목격이 됩니다. 119 도착 당시에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상황이었고 병원으로 호송이 됐으나 오전 7시에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현장에서 핸드폰을 놓고 갔기 때문에 이 핸드폰으로 좀 추적을 해가지고 이 김씨를 검거를 했는데요. 성폭행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정리가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등등의 상황일 건데요. 이 머리 주변과 귀, 입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게 또 전에 저희가 이제 추락 관련된 사망 사건을 좀 많이 다뤄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머리부터 떨어지느냐 다리부터 떨어지느냐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느냐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추정은 다 빼고 네. 떨어져서 바닥에 있을 때에 귀, 머리, 입, 상체 그리고 머리 쪽에 다량의 혈흔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투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자기 보호, 팔로 머리 이걸 보호하거나 그렇게 중심을 어느 정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10층이 넘어가지 않는 자의적인 추락 아니면 의식이 있는 상태의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 허리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파쇄골절 그 이상도 복합골절이 나고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상체부터 떨어졌다 혹은 상체의 타격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떨어졌거나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그게 매치가 되느냐 사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이털 상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구조 상태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3층 복도 계단과 계단의 중간 지점 복도의 창틀입니다. 이게 바닥에서부터 창틀까지 높이가 1m 정도였고요. 당시에 이제 술 취한 그 피해자를 부축한다 그래서 데려갔기 때문에 술이 좀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 그리고 성폭행이 이루어진 상태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신 상태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 1m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키죠. 1m가 딱 있고 창문에는 너비가 있죠. 네. 틀에 너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라고 해도 괜찮은. 네. 피해자가 1m의 상체가 걸쳐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걸쳐진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쏠리려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 상체. 네, 몸이. 근데 네. 1m 60인 키에 1m 높이에서 상체를 숙였을 경우 상체가 창문 밖으로 쏠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뛰어내리거나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은 술이 많이 취해갖고
흔들흔들 걷다가 실족, 무게중심의 이탈로에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 일명 예, 실수로 떨어지는 그건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 근데 왜 스스로 뛰어내리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스스로 뛰어내릴 수는 없죠. 그럼 더 내려가면 되지. 계단을 통해서. 네, 바로 계단이 보이니까. 도망가든. 네.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즉 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외력은 누구 외력이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 2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건 범인의 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렇게 코너로 몰린 피해자를 다리 쪽을 잡아서 던져버렸을 수 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핸드폰에 소리와 벽이 찍힌 형태의 동영상 파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떨어진 창틀의 외 바깥에서 그 창틀을 찍은 외벽이요.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서 찍은 건지 네. 바깥에 찍는다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내려와서 위에를 다시 그렇죠. 찍는 거 1층에서요. 네, 그거가 있겠고 네. 또는 뭐 떨어진 사람이 그 핸드폰을 피해자가 잠시 들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밖으로 그렇죠. 빠졌다든지. 그럼 가해자가 네. 창 바깥으로 핸드폰을 내려서 네. 보거나 네. 이 상황 음. 세 가지 상황이 있겠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가능하죠. 네. 그죠? 이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왜 그걸 봤냐 이 말이. 그러니까 왜 봤냐 말씀인 건 이게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마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거를 아마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찍어둘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구체적으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상황 자체의 소리가 다 담겼다 정도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성폭행 관련된 상황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구성해 보면 네, 1시 30분에 끌고 들어가. 저는 뭐 사실 끌고 들어갔다고 보는데 왜냐? 이 사람 손에는 술이 없었어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 건물에 들어가느냐? 왜냐면 집에 가야 되는데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건물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이제 의식 있는 상태에서 야, 예. 술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안을 했든지 예. 그냥 뭔가를 했어야지 같이 따라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끌고 간 거지. 그걸 자발적으로 갔다고 붙이겠다면은 말은 자기도 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끌고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어요. 그 범행 중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범죄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찍히거나 녹음되거나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참고로 화면은 사람을 비추고 있진 않았다라는 건 하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없단 말이에요. 네, 조명이 있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조명이 김 바깥에서 보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들고 도주를 하는 과정, 도망을 하는 과정이죠. 그 가해자로부터 도주라는 표현이 그렇죠. 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죠. 네. 그 위험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창틀로 붙은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를 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네. 공격적 행위로서 창밖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설명이 된다. 음. 그 다음에 네. 범인이 바깥을 보려고 네.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찍혔을 가능성. 네. 이래야지 이것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있는 파일들이다. 지금 일단은 많은 경우에 여성분이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바깥으로 몸을 던진다라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자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옷을 다 벗고 있는 부분은 좀 굉장히 참고되어야 할 부분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 일부 초기의 얘기는 뭐였었냐면은 네. 옷가지가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아, 상의는 그 현장 네, 부분에 네, 있고 있었고. 하의랑 속옷은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그렇죠. 그런 네. 상태였죠.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네, 만약에 이 상황이 피해자가 네, 그 옷을 들고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공격을 당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옷가지를 범인이 은닉하는 과정. 그럼 이 과정은 대체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 중에서 옷이 한 군데서 다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하고 하의가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어쨌든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렇죠. 이것을 왜 과연 치웠어야 했느냐. 본인이 만일 이 사건과 추락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떨어졌으면 신고를 하거나 뭐 다른 과정도 있는데 치웠다라는 건 본인이 관련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상황에서 나머지 옷가지를 네. 수습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금 핵심되는 네. 휴대폰도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그때 어둡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옷가지를 수습하고 한쪽에 화장실에다가 놓고 나머지는 또 길가에다가 놓는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옷가지는 결국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멀리 가서 버리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밝아온다는 얘기예요. 네.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뭔가를 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발견은 3시 50분에 했지만 대차죠 3시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죄 관련된 물건을 들고 있는 범인의 심적 부담감 같은 부담감도 있고 네. 이동하려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네.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리예요. 새벽 네. 한 3시 정도쯤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누군가에서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네.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당연히 당시에 존재하는 화장실과 길거리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라는 사회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법리로 적용이 돼서 어떻게 기소하느냐는 이제 증거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불법 촬영을 시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작상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는 동안에 켜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켜질 수 있나요? 동영상을 제가 주머니에서 켜진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변호인 네. 측에서. 그건 사실은 뭐 그냥 변명일 뿐이고. 근데 키고 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언제 끼고 언제 끄고. 근데 네. 하필 그게 또 초점도 있잖아요. 시점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동영상 분석을 하면은 네, 자연히- 변명할 수도 없고 또 네. 녹음도 나온 걸 다 정리를 하면은 네. 그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유죄의 종류가 네. 저는 사실은 계획적 범죄에 의해서 성착취 동영상까지 찍고 네.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르고 이것과 살인까지 전 연동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도 요새 좀 관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행위와 간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인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떨어진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떨어진 걸 인지했어도 자기가 안 밀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지금 범인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투신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랬거나 아니면 술 먹은 상태에서 비틀거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범인의 주장인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틀거려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구조적으로요? 구조적으로. 그럼 스스로. 네. 근데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1m를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20살 여성이 만약에 그랬다고 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떨어진 게 정확히 말하면 2.5층이에요. 네. 그럼 그럼 그게 아니라 3.5층에서 그 이상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선택을 했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하려면요. 했다고 하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거기서 그럼 그거는 이 피해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극단 선택은 예,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강간, 성착취 동영, 성폭력 처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네. 그다음에 고의적 살인, 고의적 살인. 살인 떨어지게 만들고 물론 그때는 돌아가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이 되는 거죠. 즉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되는 거죠. 네.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사건 외적으로도 굉장히 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어쨌든 방송 특성상 다루진 않을 거지만 학생의 벽보나 정치권 뭐 물대기, 가해자의 뭐 신상 털이 등등 뭐 많은 이슈 사이로 최근에는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피의자 가족이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경험담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팩트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나한테 이걸 써달라고 했는데 주변에 뭐 누구는 써줬더라, 뭐 부탁하더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향후 봐야 되는 어떤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크라임에서 중심을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망하게 이르게 네, 했느냐, 그리고 이 범인이 초범이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애초에 노리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 범인의 범죄 전력을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네, 여죄도 봐야 되는 거고, 공범 여부도 봐야 되는 거고, 당시에 본인은 2시 시험이었는데 피해자가 7시 시험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면은 이거는 네. 상당히 심각한, 오래 기다렸죠. 5시간 정도 예, 기다렸죠. 그런 형태라고 네.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혹시 이 범죄가 연결되는 어떤 이 범인의 다른 이상 심리 과정이 있었느냐, 네. 요것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인 자는 일단은 뭐 이동 중이나 그런 과정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 상태인지 어떤 태도인지는 뭐 밝혀진 바 없으나 어쨌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내려지길 바라고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말 그대로 꿈꾸고 풋풋한 나이였는데요. 안타깝게 숨진 부분 굉장히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